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 시민들의 그 교통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고 오히려 지금 그 테슬라가 결국 여기에서 일단은 승자는 그 테슬라가 아닌가.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고 장기 성장의 스토리는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돼도 $200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중요한 지금 마일스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한 $30,000 미만의 저가 차량이 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예정대로 돼서 연말 전에 출시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솔솔 나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네요. 우리 빈센님 오늘 의상이 되게 독특하고 멋있는데 네. 화면에는 그 선의 느낌이 잘 안 보이네요.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스트레치 되게 좋다고 편하다고 광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늘어나는 여러분들 만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광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하루에 하나 네. 시장이 3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루에 하나는 어떤 또 주옥 같은 이야기로 꾸며주셨을지 보여주시죠. 네,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수많은 경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네. 좀 지난 데이터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에서 10월에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약간 레그가 있기 때문에 GDP 2분기입니다. 미국의 확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연율화 기준으로 3.8%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컨트리뷰트, 즉 기여도가 있습니다. 인간 소비, 재화 소비, 서비스, 정부 소비, 재고 장비, 지재권, 주거용, 수출 수입을 쭉 봤을 때, 자 회색은 이번 2분기에 발표된 것이고, 약간 녹색은 1분기인데요. 네. 주목하는 것은 재고와 수입입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1분기에 수입이 크게 줄었고, 2분기 확 늘었어요. 네, 기여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통 국가의 수입이 늘면 어떤 거에 의미할까요? 수입이 늘었다? 네. 돈이 늘어났다? 수입이 늘었다라고 네. 하면 보통 수출하는 국가는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수입이 늘었다는 게 GDP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사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전 세계 경기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재고가 줄고 수입이 늘었다는 거 물론 관세 때문에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잠시 희석된다 더하기 지금 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한번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제가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던 이유는 1분기의 비정상화가 2분기에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 3.8이라는 숫자는 네. 다음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면은 또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늘상 상황이에요. 네, 달라질 수 있고요. 물론 글쎄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거죠.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전인 2분기가 확정치이지만 네. 지금의 주식시장은 9월에서 10월을 넘어가면서 올해 연말을 바라보면서 주식시장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간극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았다. 예상보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 내용을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차를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어제 한꺼번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너무 경기에 대해서 좋게 확신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말 까봐야 그때까지 가봐야 연준의 속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하루 약간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 예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자꾸 빠지시는데 왜 빠지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도 빠지는데 우리 이분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근데 제가 행사도 지방에 있었지만 금요일 날이 계속 휴일이 쉬어요. 많더라고요. 네. 다음 주도 그렇고 맞아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
출석을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보실 때. 예, 저도 출석 계속 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남 교수님과 늘 이제 영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의 영어 문장은 뭘까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저 빈센트님이 아까 재미있는 네.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3.8% 연율로 네. 나왔는데 기여도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3.8%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기여도 그걸 다 더하면 이제 3.8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소비 지출이 1.7. 뭐 미국 소비가 좋으니까 당연한 건데 거기 보면 지금 보여주신 지적 재산권 되게 재밌어요. 0.8 이게 뭐냐면 네. 그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R&D랑 소프트웨어에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제 설비 투자,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는 게 0.8%. 그러니까 기여도가 전체 민간 소비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이게 작년 이맘때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데이터 센터 같은 장비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보면 그 우리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논란 아니에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근데 미국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미국에 소각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둘의 네. 상관관계는 전혀 없어서 그거는 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배워야 되고 네. 좀 엄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을 구글 웨이모 얘기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들이 꽤 나왔어요. 아마존의 zuck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서비스를 하려고 네. 미국 연방정부에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가 그동안은 개인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기업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래서 그 최근 웨이모 completes more than 1 million rides per month. 그래서 요게 뭐 쉽죠. 요거는 되게 아주 100만 명 이상 월에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금 이용을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한 건데. 달에 호출 횟수가 네. 물론 이제 두 명이 탈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횟수 기준으로 100만 회를 넘었다니까 하루에 한 3만 회 이상 탔다는 거고 네. 실제 뭐 대부분은 지금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서울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택시가 우리가 7만 7천 대쯤 되고 그래요? 하루 7만 대쯤 되고 하루에 운행 횟수가 그러니까 한 10번 손님들을 태우시나 봐요. 그래서 한 7만 대가 택시가 77만 회. 근데 서울이 샌프란시스코보다 한 12배, 13배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하루에 3만 번의 호출을 받으면 12배 곱하면 40만 정도쯤 되는 거예요. 서울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 시민들의 그 교통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고 오히려 지금 그 테슬라가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거 보면 네. 요금은 우버의 지금 반 물론 이제 약간 할인 요금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되게 반응이 좋다. 그래서 점점점 미국 뭐 서부와 남부지만 도시들의 그 시민들의 좀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 로보택시 얘기는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요즘에 미국 서부 쪽 여행 가시는 분들의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웨이모 로보택시 이용해가지고 후기 같은 거 너무 신기해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일상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일상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네. 점점 높아지니까 높고. 다시 또 찾는 거겠죠. 예. 제가 이 부분은 네. 택시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택시 탈 때마다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서 네, 택시 기자분들에게 네. 로보택시 어떻게 생각하냐, 자율주행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모르던 멘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우리나라는 제가 법은 아직 자세히 몰라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더라고요. 대체제로 보느냐, 보완제로 보느냐의 얘기인데 택시 기사분들은 어쨌든 택시 자기 운영권에 대해서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이 택시를 운영하는 이 운영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예전에 카카오 네, 그런 그래서 문제가 법이 있었죠. 그런가? 그래서 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 어떻게 보면 먹거리 생계가 그리고 생계 이런 위협되죠. 걸 위협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항 아닌 저항이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의 이런 로보택시에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에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미국 국내는 우리 뭐 법 규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크지 않은 직접 자기가 택시 로보택시 군단을 운영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어차피 개인들이 뭐 모델 Y나 이런 걸 사서 FSD를 장착을 하면 나중에 로보택시가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버는 개인들이 그냥 자기가 운전대를 잡듯이 네. 그 로보택시를 구매하는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운행을 시키는 스스로 충전도 하고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미국은 될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또 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그 이제 4주차입니다. 지금 학교가. 학생들에게 예, 좀 그래서 설명하시죠. 학생들한테 이제 그 주식 투자, 모의 투자 게임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 좀 재밌는 그런 시사점들, 무슨 종목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그냥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고, 그 엔비디아가 지금 1,000억 달러를 인텔에 이제 출자한다는 게 오늘은 지금 뭐 인텔이 애플하고 TSMC한테 출자를 권유한다. 근데 실제 미국 정부가 뒤에서 좀 프레셔를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순환 철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출자를 하면서 그것이 레버리지가 돼서 이제 오픈 AI가 돈을 더 이제 조달을 해서 이제 칩스를 GPU를 구매하는 건데 이게 한국 재벌들한테 배운 순환 출자 같은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적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미국의 택 생태계가 서로 얽혀서 이게 뭐냐.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로보택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스타벅스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죠. 900명 해고한다. 근데 제가 뭐 그거 알고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상장 폐지가 됐던 럭킨 커피, 루이신 커피가 완전히 지금 컴백을 하고 제가 싱가포르 몇 달 전에 방문할 때 싱가포르에 매장을 열었는데 이미 중국은 2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오픈을 하기 시작해서 서비스 업종마저 중국이 미국을 이제 위협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중국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미국인들도 결국 사지 않겠냐.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 네. 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었더니 지금 롱과 숏 때 종목이 숏에 인텔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기초반에서는 이제 모의 게임을 좋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적용해서 네. 좋은 종목을 골라봐라 하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업에서는 롱숏을 페어를 짜보라 같이. 그러는데 그 제일 위에 롱의 제일 위에 있는 엔비디아 팔란티아가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거고 쭉 밑에 내려가면 이제 한두 명 학생들이 추천한 건데 과거보다는 빅테크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팔란티어에 대한 선호도가 많고 네. 다양한 종목이 진짜 이제는 추천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 서너 가지에 다 집중이 됐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지식과 이해도가 많이 넓어지고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고 뭐 브로드컴, TSMC 그다음에 중국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텐센트 그다음에 라인 메탈은 우리 뭐 방위산업주 좋잖아요. 근데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회사 그 유럽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 그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추천한 외국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거버넌스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회사 쪽에서 이상한 그 행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에서도 반대 그때 네. 논평 내서 회사가 포기했었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안 좋은데 이제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공매도 쇼트한 종목이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밀고 여기저기서 출자를 하는 인텔을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선입관인지 네. 그 쇼트 공매도에 가장 그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랐다. 그다음 룰루레몬도 공매도에 올라가 있는데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루시드 같은데 전기차 업체지만 워낙 고가여서 조금 이제 시장이 한계가 있는. 그다음에 JD.com, 징동.com 이거는 이제 텐센트에 대한 페어로 공매도를 추천하는 뭐좀 하여간 다양하고 야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제 우리 그 와이대 학생들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네.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많이 분산화되는 거 아닌가. 그쵸.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학기 말 되면은 어떤 성과를 또 네, 불러일으키게 1등하고 될지. 꼴등 다 네. 우리가 수상을 합니다. 공개해 주시기 왜냐면 바랍니다. 꼴등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니까요. 네. 인텔 숏이 좀 생각이 깊게 만드네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20 초반인 게 오늘도 네. 올라서 $34. 그래요. 근데 뭐 실제 원래 애플은 출자를 잘 다른 회사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성장을 하고 네. 거의 애플이 어디 M&A 했다는 얘기 우리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엄청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텔의 출자도 하고 인텔 반도체를 좀 사용을 해줘라. 그리고 뭐 TSMC한테도 지금 압력을 넣는데 TSMC는 원래 인텔하고 경쟁하는 회사인데 경쟁사 보고 또 출자를 하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자본시장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너무 큰 손으로 등장을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오픈 AI에 처음에 그 100조 원 넘는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거 결국에 자선 거래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긍정과 부정이 계속 이제 엇갈리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큰 형 역할을 해서 전체 산업을 좀 키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금의 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장기의 한국의 재벌이 보통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제 어디를 투자를 하면 100% 다 지분을 인수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깔끔하고 이해상충도 없애고 모든 밸류가 다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미국의 뭐 빅테크, 뭐 심지어 대만의 TSMC도 딱 한 회사만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거의 그 깊이 하는데 한국은 이제 한 30% 정도 투자를 해서 컨트롤이 목적이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140조 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 한 오픈 AI가 지금 5천억 달러 시총이 유지가 된다면 네. 한 20% 지분을 갖고 가는 건데 네.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제 좀 항상 그 아주 좀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되게 존경받는 이 주간지죠, 되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밑에 이제 보면 이번 이 출자건을 보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그 엮여 있고 그다음에 인세스트스라는 말은 좀 아침에 한 거 있지만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강한 표현. 서로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출자를 하면서 이게 누가 결국 독립적으로 회사들이 발전을 해서 고객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그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 발전에 좀 저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비판 상당히 강한 톤으로 글을 썼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네. 그 100억 달러 기준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 그러고 100억 달러를 출자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하면 그 결국 350억 달러의 GPU를 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는 엔비디아가 출자를 한 돈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거니까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오픈 AI가 어떻게든지 현금을 조달해서 자체 캐시플로우든 차입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객의 매출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출자를 하는 게 건전한 것인가? 금융 엔지니어링 재테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 고객과의 그 과도한 유착을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객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간에 일회성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고
금액도 커요. 400만에서 500만 개 GPU를 사게끔 한다는 건데 그게 엔비디아 금년 매출만큼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계속 승인을 하는 게 엔비디아의 이사회의 독립성이 과연 있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또 엔비디아가 영국의 Nscale이라는 데 또 출자를 5억 달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요즘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 다 출자를 해요. 한국 그 우리 재벌들이 한 200~300개씩 회사 자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여러 기업에 걸쳐서 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조금 미국 기업의 그 자본주의 모델하고는 좀 틀린 식으로 가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의 강박증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정부와 언어 커넥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사후에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보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아니 거예요? 뭐 이해는 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면 결국 자본 배치의 문제거든요. 회사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미래에 투자에 쓸 것인가, R&D에 쓸 것인가, 그다음에 주주한테 환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엔비디아는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주주 환원을 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 조그만 규모로 계속 투자. 근데 이제 조그마지만 지분율로 보면 작지만 금액은 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고 결국 주주한테 뭐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 그리고 오픈 AI가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140조 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어떻게 뭐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사회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이 내용은 향후에 정말 추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따라가. 해외에서도 언론이 계속 음. 그 꼼꼼히 그렇죠. 팔로우 네.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로보택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사실 로보택시 그 비용이 지금 싼 건 프로모션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프로모션 그거는 싸게 우리가 한 뭐 거예요. 원가를 모르니까. 네, 근데 그쵸. 일단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비상시에 그렇죠.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전 요원이라는 그 세이프티 슈퍼바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에서 이제 운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승기를 유튜브 같은 데 올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국계 미국인이 올렸는데 이제 호출을 하고 요금을 보고 이제 우버랑 리프트랑 비교를 하니까 우버 리프트는 한 20달러 되는 거리인데 네. 그 테슬라는 한 8불, 9불이어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아마 가격 책정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주목을 좀 받으려고. 근데 결국은 이 그 택시 운행료의 가장 큰 부분이 그 기사 그 운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그 시운전을 그 타본 분은 되게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지도가 여기 왼쪽 그림 같이 나온 다음에 오른쪽에 스타트 라이드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뒤에 앉은 사람이 딱 누르면 이제 운행을 하는 거고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웨이모 같이 보급이 늘어나면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제한된 지역에서 몇 대 많이 운행을 안 하지만 보급이 될 거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 했죠. 연말이 되면 이 그 운전석에 탑승한 안전 요원도 우리가 없이 그냥 완전히 그 무인으로 이제 로보택시를 작동할 것이다. 근데 네. 뭐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계기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앞좌석이 항상 전장이 크잖아요. 지금. 네. 근데 로보택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보이려면 그리고 앞에가. 이제 음악도 고르고 뭐 뒤에서도 뭐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예,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가 앞에 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석 앞에 옆자리 비어 옆자리 탈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조수석에 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큰 사고나 이런 거 없었다고 들어요. 약간 뭐 교통 위반 네. 이런 건 있었지만 사고는 아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웨이모 그리고 로보택시 아마존의 최근에 주크 르크, 예. 예.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에 있어서의 경쟁이 계속 이제 본격화가 그렇죠. 시작된 그렇죠. 것 그동안 같아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네. 여기 뭐 엔지니어도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뭐
GM 같은 데는 하다가 적자가 너무 심화되니까 이제 포기를 뭐 거의 했잖아요, 네. 되게. 차 너무 귀여운데요. zuku가 이미 그 라스베가스 일부,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무료로 그 서비스를 했는데 무료요? 예, 무료. 근데 뭐 이건 아마 회사 관계자나 네. 이제 제한된 사람들만, 극히 제한된 사람만 탄 것 같고, 아마존의 주크 여기 이제 모델 볼 수 있는데 연방 정부 산하에 이러한 그 안전 같은 거를 이제 통제하는 NHTSA한테 그 전국적인 그러한 그 롤아웃을 위해서 이제 승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 이제 지금 자기가 심사를 앞으로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이 그 zuku 거는 이 그 핸들하고 네. 브레이크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없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이제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가운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내용들은 누가 여기서 이제 승자가 될 수 있을지를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도 뛰어들고 구글도 하고 테슬라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도나 네. 그 다음에 실제 이 로봇 택시를 유료로 운행을 한 그 경험은 웨이모가 많지만 네. 워낙 많은 그 라이다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 또 웨이모는 자체 차 생산도 안 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 요금을 경쟁적으로 어퍼하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30,000 미만의 차가 연말 전에 나온다고 소식통을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소식통.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로보택시의 근간이 되는지 모르겠죠. 지금 모델 Y를 갖고 하죠. 근데 네. 차를 제작을 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고 그 여러 가지를 그 카메라만 갖고 하니까 아주 저렴한 차,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zuku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2020년에 이제 아마존이 인수를 하고, 아마존이 대단한 회사니까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일단은 승자는 그 테슬라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이죠. 테슬라가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얘기가 더 궁금해가지고 공매도 세력을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샀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9월 8일 날 네. 그 10년 마일스톤을 하고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는 거고 7, 80%는 달성할 것 같다. 근데 주주들이 믿어도 된다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올랐어요. 31%. 오늘은 빠졌지만. 근데 공매도 비중이 한 2.4%였어요. 올해 내내. 근데 어제 제가 쳐보니까 여전히 2.35%.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은, 저도 헤지펀드 옛날에 해서 알지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환매수를 하고 공매도 한 사람은 다시 위에서 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고평가된 주식인데, 그래서 손해를 보고 다시 올라와서 위에서 또 공매도를 또 쳐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2.4%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고 장기 성장의 스토리는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돼도 공매도가 실제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렵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났을 겁니다. 이게 뭐 $200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과연 테슬라, 로보택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하반기에 또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될 것 지금 마일스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한 $30,000 미만의 같습니다. 저가 차량이 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네. 예정대로 돼서 연말 전에 출시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솔솔 나옵니다. 네. 자, 뉴욕의 루이시 커피 매장이 올 여름에 1호 매장이 생겼죠. 되게 번화한 곳에 지금 사실 스타벅스는 매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오늘 구조조정을 네. 발표를 한 게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한 4만 개 넘게 있는데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곽에도 많이 만들고 네. 2, 3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투자 대비 돈을 벌까. 그래서 900명 일단 구조조정하고 점포를 닫아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근데 루이싱 컴피가 미국에 이제 2개 점포를 열었고 싱가포르에 열고, 그래서 중국은 이미
꽉 잡았어요. 네. 스타벅스가 힘을 못 쓰고 실제 스타벅스는 6분기 연속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최근에도 마이너스. 그게 그 CEO한테는 가장 그 힘든, 그러니까 가장 그 치명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 니콜이라고 걸출한 CEO를 영입했는데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네. 루이신 커피가 보면 여기 2020년 이후로 주가가 1200% 올랐습니다. 1200%. 1200%. 물론 이제 5년 한참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아니 5년 동안 이렇게 이게 이제 2020년에 보면 주가가 폭락했었어요. 40달러 예.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 부정 사태가 그때 맞아요. 조작이 있어서 네. 거래 정지가 나스닥에 되고 음. 미국 루이신 커피의 미국 법인은 청산이 된 네. 그러니까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서 회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모 펀드가 운영을 하는데 잘하나 봐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앱을 갖고 주문을 하고 되게 테크 베이스드고 커피 값이 평균 한 2,000원 미만. 반값이네요. 싸다. 스타벅스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커피 값에 최근에 부담을 다 느끼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 너무 비싸요. 그리고 중국에만 2만 개 점포여서 결국 뭐 모든 미국 그 시민들한테 침투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근로자들한테는 마켓시어를 늘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이제 중국이 밀린다. MS를 확대해 가는 거 아닌가. 스타벅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뭐 CEO도 바꾸고 뭔가 움직임을 작년부터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주가가 정체돼 있습니다. 네. 이게 5년 차트고 이익을 지금 제대로 못 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스타벅스 영업이익률이 옛날에 한 15%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가 깨지려고 좀 그래서 꽤 심각한 상황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주 핵심 점포에 집중을 해서 좀 마진을 높이고 ROE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퍼가 이익을 못 내니까 퍼가 3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여간 주가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요.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를 파는 것보다 문화를 판다고 청사진을 내면서 이 시장을 선도해 왔었는데 네. 최근에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문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른 법인이긴 하고 우리나라 스타벅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잖아요. 여의도에 점심시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번 마시려고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고. 여의도는 예. 커피와 전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전체 다른 이제 미국 시장이나 또 중국에서는 거의 길을 못 펴고 있는 스타벅스를 보면은 확실히 지금 소비 자체가 스타벅스의 그 값비싼 원두를 사서 하는 그 커피보다는 원두는 똑같겠죠? 비슷하겠죠? 그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커피의 그 네. 향 맛을 찾아서 스타벅스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피 테이스트가 더 좋은 다른 대안들이 우리 한국 커피 점포들도 많잖아요. 근데 되게. 최근에 또 뉴욕에 생긴 그 스타벅스 매장은 스페셜티 커피를 되게 또 강조하면서 우리는 정말 커피 전문 기업이다. 이걸 좀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차별화를 계속 하고 네. 싶어 하고 계속 MS를 뺏기니까 그다음에 고급화를 통해서 좀 마진을 확보하려고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샤오미 대 테슬라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화웨이 얘기를 할 때 수만 명의 그 엔지니어를 투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서방의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이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샤오미의 그 레이준 그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은퇴하기 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모든 거에 승부를 걸겠다. 진짜 야심찬 얘기를 했고 실제 여기 그 엔지니어가 테슬라의 한 20-30배 된다고 그럽니다. 명수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300명이면 5,000명, 10,000명.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입되는 그 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실제 샤오미 자동차들이 최근에 디자인이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고 네. 그런 호평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 아는 분이 이거를 이제 시운전을 하고 왔는데 연초에 극찬을 하더라고요, 되게.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AI 사업을 크게 하는 꽤 이제 경영 능력이 뛰어난 분을 제가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 회사는 이제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한다. 하지만 네. 젊은 엔지니어들은 7일 내내 일하고 대략 한 10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시간씩 하고 7일 일하면 100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변호사나 뱅커들은 100시간 이상씩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덜 일을 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AI 하는 사람들은 한 60시간에서 80시간.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최근에 이제 뭐 근로자의 조건, 근무 조건을 더 이제 좋게 만든다고 이제 4.5일 얘기 나오지만 지금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고 있어서 물론 근로자의 복지 이런 것도 좋지만 국가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국 인풋이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네. 어느 정도 돼야지. 한국 사람이 워낙 총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유대인 제가 같이 외국 사람들 많이 일해 보면 유대인 다음으로 아니 유대인 못지않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데 네. 인풋 때는 이 노동 시간이 절대가 부족하면 경쟁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너무 많은 빚을 좀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게 또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인풋의 노동 시간이 너무 적으면 기업들이 가치 창출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좀 힘들다는 그런 근본적인 딜레마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하여간 또 우리 듣는 구독자 청취자분 중에는 아이고 이거 뭐 좀 옛날 소리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기업들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네.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노동력에 대한 분명히 갈증이 있고 그것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의 좀 실적이나 그 기술력 발전에 뭔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네.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은 이게 참 사회적인 대통합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직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소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입니다. 약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어느샌가 워러벨이라는 단어를 네.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화로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야, 일 좀 그만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또 반대로는 쉬는 것도 네. 굉장히 인생의 질에서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그런 가치를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무 누가 누가 시간이 대신해요?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 그 대신 네. 엄청난 집중도를 그렇죠, 높이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으니까 더 네. 그걸 더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되게 필요하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빠, 놀 때도 빠.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또 일 막 하시고 오늘 또 쉬는 그 시간을 더 많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금요일 이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 주말 부디 오늘 밤에 PC는 시장에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아, 네. 어떻게 나오든 시장이 긍정적인 해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네. 날씨가 좋은데 네, 기분까지 좋을 네. 것 같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날씨, 더 좋은 시장 안에서 만나 뵙길 소망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